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2017년 8월 토익 데뷔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RC는 파트 5 30문제, 그러니까 한 세트와 파트 6 두 세트, 그래서 두 지문, 해서 총 8문제에서 38문제를 지금부터 쭉쭉 지나가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실제 ETS에서 직접 출간한 공식 문제집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문서로 딱 전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저작권을 중시하는 회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문제가 한 문제당 3초씩 쭉쭉쭉쭉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만약 그냥 지나간 문제가 있다면 다시 앞으로 돌리시든가 잠깐 멈췄다가 푸셔도 되고요. 그래도 최대 14분은 넘기지 않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다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쌤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하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고 들어오셨어야 해요. 쌤은 웬만하면 포인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문제를 풀고 들어온 경우와 지금 보면서 그냥 지금 즉석에서 푸는 거는 다릅니다. 꼭 문제를 풀고 들어와 주세요. 14분만 소요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개 중에 뭐 문제 해석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는 문제를 보고 바로 품사 문제로 바로바로 정답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는 쌤이 해설지 전 문제 다 해설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그대로 아래 보시면 해설지 다운로드라는 거 아마 아이콘 바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해설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려드려야 되는 거 위주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10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문제는 보면 some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some items 그러면 몇몇 아이템들 해서 형용사도 되고요. 또는 some 자체가 명사로 쓰여서 몇몇 개의 것 또는 몇몇 사람이라는 명사로 쓰기도 한답니다. 어쨌든 형용사가 되거나 명사의 확률이 있는 존재고 자, whatever이라는 whatever, whoever 같은 아이는 접속사고요. 의문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what, when, where, how 등등등 의문사들은 물음표가 있을 땐 의문사, 의문 만드는 품사, 의문사입니다. 그런데 긍정 평서문 같은 점 있는 곳으로 저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역할은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파트 5에서는 물음표가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점이 들어오죠. 해서 보기를 보자마자 whatever, whichever, whenever, wherever 등등 when, where, how, why, who, whose, which 같은 애들 이 보기에 딱 보이면 접속사구나. 그러니까 동사 2개일 때나 후보하시면 되고 동사가 하나밖에 없거나 그럴 땐 해석이 돼도 제일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동사 2개일 때. 동사 2개면 접속가 필요하다는 자리니까요. 해서 어쨌든 접속사고요. 어버브라는 아이는 저희 부사로 쓰이던가 아니면 전치사로 쓰이죠. 그렇고 이치는 각각이라는 의미로 명사도 되고요. 뭐 각각의 것이란 또 각각 사람이란 명사로 쓰기도 하고 또는 단수 꾸미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요. each item, each student 해서 단수로 꾸미는 형용사기도 하고 또는 얘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되지만 부사도 됩니다. 부사.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에 동사 앞에 떡하니 밑줄 놨을 때 각각 참석하셔야 됩니다. 각각 뭐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된다면 부사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정답의 가망성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부사 자리 밑줄 나오면
해석상 이것저것 다 말되게 출제하는데 부사가 되는 게 얘밖에 없을 때가 주로 있거든요. 해서 어쨌든 이들의 품사는 그러합니다. 언니 밑줄을 딱 보아하니 step이라는 주어가 있고 will do 동사가 있고요. they 주어가 있고 can 동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밑줄은 절대적으로 접속사를 포함한 무언가여야 하거든요. 문장이 두 개니까요. 그런데 보기 중에 접속 기능은 누구밖에 없었나요? 네, 정답은 B번 whatever밖에 없었죠. 해서 step은 will do 할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든 간에 할 겁니다 라는 문맥으로 정답은 B번 정답되고 사실 해석보다는 문장의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였었던 거죠. 정답은 보이 정답됩니다. 자, 10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perience란 한 단어로 품사만 바뀐 아이들이 눈에 보이고요. 근데 밑줄을 딱 보니 for 이란 전사 뒤에 singer 가수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가능한 자리겠죠. 자, 보기를 보고 A는 동사거나 명사고요. 안 되겠고 자, 투부정사란 존재는 당연히 형용사로 쓰기도 해요. 뭐뭐 하는 이란 의미로 형사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사를 꾸밀 땐 주로 뒤에서 꾸미죠. 예를 들면 to 다시요. The item to pack 이라고 한다면 포장하기 위한 아이템. The opportunity to attend 하시면 참석하는 기회.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미긴 꾸미는데 주로 뒤쪽에서 수식하는 걸로 쓰인 아이고 어쨌든 지금은 명사를 앞에서 꾸밀 형사 자리라 될 일이 없고요. 자, C도 동사거나 명사죠. 될 수 없고요. 자, D는 ed, pp 형태라 불리기도 한 저에는 자, 된이라고 주로 쓸 때가 대부분이긴 해요. 된. 그래서 뭐 divided 나눠진, attended 참석된 등등 pp라고 해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형용사는 얘밖에 없는데 ed여도 기본적인 ed는 된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건 맞는데 이 아이는 ed처럼 생겨도 경험이 많은, 경험 많은 또는 경험 있는 이란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험 많은 가수들을 위한 오디션을 개최할 겁니다 라는 의미로 D번이 맞고 자, 헌데 기본적인 ing와 pp는 하는, 되는으로 말된다면 하는이면 당연히 ing 쪽으로 되는이면 보통 pp 쪽으로 정답이 잘 돼요. 기본적인 애들은 거의 다 이렇게 풀면 거의 풀립니다. 헌데 어떤 특정 아이들 중에서 ing로만 정답이 잘 되는 애가 있고요. 한국말이 되는 이어도 안 돼요. 무조건 ing로만 쓰는 애가 따로 있고 그다음 하는이라 말돼도 정답으로 pp로만 되는 한국말과 영어는 어쨌든 100% 같은 언어는 아니라 그 뉘앙스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려서 틀려오는 패턴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조금 정리하자면 experience는 여기 pp 쪽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 정리를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되겠고 깔끔하게 놓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experienced pp 쪽 좋아하고요. 그리고 잘 나온 아이들 몇 개 적겠습니다. qualified 한국말은 자격 있는으로 해석되죠. 그래도 qualified로. 그 다음 valued가 있죠. 가치 있는 이라고 쓰게도 valued로, valuing 안 씁니다. valued로 정답하시고 그리고 committed 그리고 devoted 그리고 dedicated 자, 이들은 동의어로 전념하는, 헌신하는 해서 주로 더 밑줄 workers 나올 거예요. 해석해보면 헌신적인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헌신하는 노동자를 고용해요. 그래서 하는으로 말은 되거든요. 하지만 dedicating으로 표현 안 합니다. dedicated workers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대로만 정답하셔야 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complicated 복잡한이죠. 그래서 이 정도 아이들은 늘상 pp로만 활용되는 아이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온 김에 ing 쪽으로 가자면 lasting 그래서 lasting이라는 아이는 지속적인, 지속하는인데 한국말에는 지속되는 인상을 남겨요 라고 되는이라고도 말이 되거든요. 하지만 lasting impression으로만 ing로만 표기합니다. 그렇고 existing 있죠. existing 기존에라는 의미로 쓰죠. existing facility 하면 기존 시설 할 때 쓸 말이고 existing 그리고요 또 잘 나오는 promising이라는 아이도 있죠. promising 전도유망한 이라는 의미로 쓰고 demanding 자 demanding이라는 아이는 요구하는 아닙니다. 아니고 demanding 네 까다로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demanding contract 하시면 까다로운 계약 할 때 쓰는 말이고요. 했고 자 그다음 lasting leading 됐고요. leading 쓰시면 leading 선두에 있는 정도 드시고 challenging 있죠. challenging
어려운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아이고요. challenging.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rewar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rewarding. 자, rewarding은 보람찬이라고 해석합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이 reward 하면 보상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 보상하는으로 해석하거든요. 아니고 보람찬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part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arting은 너랑 나랑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져 가네 라는 뜻으로 이별의 라는 뜻입니다. parting gift 하시면 이별의 선물 할 때 쓴 말이고요. parting 정도 있고, 그 다음 culminating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ulminating 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절정의 정도의 뜻으로 최고의 이벤트를 제공할게요 할 때 culminating 이벤트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이들은 따로따로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D번과 함께 경험 있는 singer, 경험 있는 가수였습니다. 다음요 4번 넘어갑니다. 4번, 자, first time, 처음이라는 의미로 보통 이렇게 하이픈이라고 하는데요. 하이픈 짝대기가 쭉 묶이면 형용사 취급할 때가 대부분이에요. 간혹 말이 된다면 명사의 가망성도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한 90% 이상 형용사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사 뒤에 형용사 꾸미는 자리에 명사 자리가 되고, 명사라 이 그룹은 제공합니다. 낮은 이자율의 집, 모기지, 대출을 제공해 드립니다. 첫 번째 구매자에게요. 정리되실 거예요. 구매자라는 명사 A는 뭐 동사니까 안 되고 B번 명사 D도 명사입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는 S가 붙은 거, 하나는 안 붙은 거지요. 그래서 저 문제의 의도는 토익시험 출제자는 야,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가산명사로 생각되면 가산명사는 반드시 앞서 관사가 있든가 또는 한정사, 뭐 every, each, any, some 같은 거요. 그런 관사가 있든가 한정사 있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거면 뒤에 여러 가지 의미란 뜻의 복수인 s라도 붙어야 돼. 그러니까 학생,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세거든요. 그래서 네가 만약 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튜던트든가 더 스튜던트든가 또는 스튜던츠든가 꼭 관사나 뒤에 s가 붙어야 걔를 셀 수 있다는 표시가 돼. 근데 가산명사인데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없고 아무것도 안 붙어. 걔는 문장 내에서 절대 명사 역할을 못한단다 라는 걸 의도적으로 묻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자, 밑줄에 저 명사가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앞서 관사가 없으니까 뒤에 s라도 붙든가, 또는 셀 수 없다고 생각하면 s가 없는 게 정답이겠죠. 셀 수 없는 아이들은 절대 s라는 거 붙일 수 없거든요. 해서 셀 수 있게 없게를 묻는답니다. buyer, 사람 명사죠.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입니다. 무조건 가산이기 때문에 셀 수 있다는 표시로 관사가 붙든 뒤에 s가 붙어야 해요. 근데 B번이 딱 밑줄에 들어간 순간 앞서 관사도 없고 뒤에 s도 없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D번 쪽이 맞게 되는 겁니다. 해서 시험에 가면 지금 사람 명사 buyer's니까 그렇게 푼다 쳐도, 예를 들면 자, 가지고 있습니다. 밑줄을 이라고 나왔다 칠게요. 자, A번에 봤더니 보기가 access가 나오고요. B번에 봤더니 accesses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첫 번째 경우. 자, 두 번째 봤더니 두 번째 challenge가 나왔어요. challenge. 그 다음 challenges가 나왔다 칠게요. challenges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는 명사에 s 붙은 거, 안 붙은 게 보기에 같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제자 의도는 야, 밑줄에 관사 없잖아. 그럼 네가 셀 수 있다고 생각하면 s 붙은 거 골라. 셀 수 있는 애들 무조건 관사 없으면 s가 붙어야 셀 수 있다는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로 생각하면 불가산 명사는 s 안 붙어. s 안 붙이고 자기 혼자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 관사가 없고 s 없어도 쓰거든. 그러니까 셀 수 있게 없게를 묻는 문제 유형이랍니다. 그래서 억세스 접근, 접근 하나, 접근 둘, 접근 셋. 접근이라는 단어가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챌린지, 물론 챌린지는 도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고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뭐 도전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도전 하나, 도전 둘, 도전 셋.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가산, 불가산 유형이 나와버리면 그걸 느낌으로 이거 셀 수 있을까? 셀 수 없을까? 를 느낌으로 느끼려고 그러면 절대 못 느낍니다. 자, 이건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문화권, 영미권에서 자기들이 써온 언어의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들의 쓰임이에요. 룰로 지정된 존재지 이거 셀 수 있다고 없다고 느끼려고 하면 절대 문제 못 풉니다. 해서 사실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하는 명사도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지만 출제자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하는 명사를 데려다가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얘 셀 수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는데 뒤에 셀 수 있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둘 다 되는데 저걸 문제를 낼 수 있겠어요? 둘 다 정답인데. 그러니까
출제자조차도 무조건 세던가 무조건 못 쓰는 명사로만 이런 문제를 낼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상의 웬만한 명사는 셀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못 쓰는 명사가 드뭅니다. 그럼 우리 뭘 외워야 되겠어요? 못 쓰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토익이 좋아하는 것만. 나왔던 불가산 명사는 몇 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익이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만 몇 개 기억하고 있읍시다. 이렇게 크게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명사가 출제가 되면 웬만하면 다 세는 애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걸 몽땅 다 세는 거, 못 세는 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못 세는 것만, 토익이 좋아하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머지 언급 안 드린 것들은 다 가산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람 명사는 당연히 무조건 가산이고요. 사람은 1명, 2명, 3명, 4명 셀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억세스는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로 유명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쪽이 정답이겠고, 그 다음 챌린지는 굳이 언급 안 드릴 거예요. 못 쓰는 명사, 쟤는 가산 명사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은 이게 맞겠고요. 그래서 느낌으로 풀려고 하는 거 X 안 먹혀요.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불가산만 정확히 기억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토익이 진짜 좋아하는 불가산 명사들입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억세스 접근 진짜 제일 많이 나온 불가산 명사고요. information, equipment, consent, 합의, 동의란 뜻의 불가산으로 유명한 아이고요. 자, change는 변화란 의미일 때는 가산, 불가산 다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얘가 셀 수 있게 없게를 묻는 문제는 나오질 않아요. 말고 잔돈이란 뜻일 때. 그래서 보면 코인이란 단어랑 change가 동시에 나올 겁니다. 자판기를 사용하실 때 정확한 잔돈을 준비하세요. 정확한 동전들을 준비하세요. 말은 되게요. 하지만 관사도 없고 S도 없을 거예요. 그럼 코인은 동전 1개, 2개, 3개 세겠죠. 그리고 change는 잔돈일 때 불가산이니까 관사도 없고 S도 없다면 change 쪽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merchandise 상품, furniture 가구, 그 다음 너리 종류 보이죠? 너리, stationery 문구류, scenery 뭐 풍경 경치, 또는 machinery 기계, 너리 붙는 것들은 거의 불가산일 게 대부분이에요. 불가산. 자, 그리고 work 작업이란 뜻일 때 불가산으로 work와 task가 동시에 나올 겁니다. 관사도 없고 S도 없으면 work 오시면 돼요. task는 당연히 가산이고요. 그래서 work 쪽 불가산이고, 대신 문제를 막 풀다가 지문 안에 works가 명사로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작업이란 뜻이 아니라 작품이란 뜻일 때 거예요. 당연히 작품이란 뜻일 때로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으니까 작업 일이라는 의미일 땐 불가산이라고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potential 잠재력이라는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potential은 그 자체가 명사로 쓰기도 해요. 잠재력이란 뜻으로. 그럼 보기를 보면 potentiality랑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밑줄에 관사도 깔 수도 없게요. 그럼 학생들은 명사의 밑줄 딱 나오면 potentiality를 더 명사로 먼저 인식하거든요. potential보다. 그러니까 오답이 자꾸 출제가 되는데, 이 아이는 potential 불가산 명사. potentiality가 주로 potentialities에서 이렇게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potential 잠재력 불가산 명사고요. support 지지라는 불가산 명사. 그리고 ing형 명사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training 훈련, marketing 명사죠. ing인데 동명사 아니고 명사로 쓰는 애들이 좀 있어요. planning 계획, 그 다음 accounting 회계, funding 자금, 또는 뭐 shipping 하면 배송, handling 처리. 그들 ing형 명사들은 불가산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불가산 명사로 잘 쓰는 아이들이니까 혹시 어휘 문제가 나와서 work, task 비교 문제 나온다든가, 또는 아까 말했던 potential, potentiality 동시에 나온다든가, change, coin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오면 말이 비슷하게 말이 되더라도 관사가 없고 불가산 S도 없으면 이쪽들 정답하시면 되고, 또는 유형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information, inform 쓸게요. 보기에 informations 이렇게 나오면 불가산으로 지칭되듯지 S 없는 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언급 안 드린 것들, 뭐 예를 들면 아까 챌린지 했지만 또는 자주 나오는 compli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pliment, 칭찬이란 단어거든요. 솔직히 한국말로 생각하면 칭찬하나 칭찬으로 어떻게 셉니까? 근데 compliment와 compliment가 보기에 동시에 나와요. 그럼 봤더니 have, 갖게 됐어요? 밑줄 뿅. 관사도 없고 S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밑줄 딱. 그럼 그때 셀 수 있다면 S가 붙은 얘가 맞고, 셀 수 없다면 S가 없는 얘가 맞을 텐데 컴플리 칭찬하나 셌나 못 세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언급드린 게 없다면 거의 가산 문제만 출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쪽이 맞겠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과 어휘 유형이 자주 나오니까 정리해서 이 정도는 꼭 외우십시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D번이 맞고요.
가산명사라 S 붙은 쪽이 정답입니다. 단, 제가 이렇게 자꾸 예외사항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짜증을 많이 내시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단. 자,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이에요. 사람은 가산입니다. 늘 세요. 근데 항상 가산인데 딱 한 번만 사람의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직위, 예를 들면 CEO, President, Chairman, Leader, Manager 같은 거요. 이렇게 직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그때는 관사,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돼요. 생략 가능하니까 혹시 매니저 분명히 사람 명사인데 왜 관사가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때는 직위 명사는 그럴 수 있었지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보통은 당연히 관사가 있을 때가 대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문장 파트 7 독해 같은 거 할 때 보면 President인데 앞에 관사도 없고 S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건 직위 명사니까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인지할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학생들 가산 불가산 유형을 좀 힘들어해서요. 이 정도 꼭 외우고 계십시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0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adult와 그 다음 children, 아이와 성인, 그리고 밑줄에 이미 여긴 동사가 있고 부사가 들어갈 자리랍니다. most, 대부분이라는 의미의 명사던가 형용사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명사, 대부분의 사람, 대부분의 것이라는 명사든가 또는 형용사로 명사 꾸미죠. most items에서 대부분의 아이템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넌 안 되고요. alike, 둘 다 똑같이 정도의 부사입니다. alike의 쓰임은 주로 보면 뭐 부사로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밑줄 넣을 때 정답이 잘 돼요. A와 B 둘 다 똑같이 해서 alike가 정답이 잘 된답니다. 딱 그 자리죠. 성인과 아이 둘 다 똑같이라는 부사입니다. 정답은 B번이 맞겠고요. 자, recently라는 부사는 최근에라는 뜻인 건 맞는데 시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딱 그것만. 그게 과거 동사 또는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의 동사와 사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recently가 보기에 나왔을 때는 해석이 되더라도 과거 동사인지 현재 완료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금처럼 will로 표기되어 있다면 I 안 됩니다. 네, X. 자, very라는 I는 형용사 부사 꾸밀 때 주로 사용되죠. very important라고 해서 형용사 수식하거나 부사 수식할 때 주로 사용되는 I라 지금도 X. 정답은 B번이 맞겠습니다. 보이 정답. 그래서 성인과 아이 둘 다 똑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문맥이었죠. 보이 정답.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전치사 문제인가 봐요. 보기만 딱 봐도 전사들이 포진되어 있죠. pertaining to라는 I는 about과 같은 개념이고요. about 관하여라는 전사돼 about과 똑같은 개념으로 정답 정말 많이 나온 애들 pertaining to도 있지만 regarding 있고요. concerning 있고요. concerning 있죠. 그리고 as to라는 애가 있고요. as to. 그리고 as for 이란 게 있고요. as to, as for, regarding, concerning, pertain to에서 관하여라는 의미로 정답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across라는 I는 의미 두 개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across는 가로질러라는 의미 하나 있고 넓은 장소 나오면 전반에 걸쳐 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첫째 가로질러 across the street 도로를 가로질러 또는 across the nation 하면 국가 전반에 걸쳐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그리고 말고 across from 이라는 게 덩어리째 동시에 같이 붙어 있으면 그때는 맞은편에 라는 의미로도 있고요. 제가 across 단독으로는 맞은편에 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학생들 해석 잘못해서 틀려온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across만 보이면 가로질러 전반에 걸쳐 across from 보이면 그때는 네 맞은편에 입니다. 그렇고 자 inspite of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전사인데 최근에 not, with, standing 이란 단어 이게 예전에 구토익 시절에 신토로 바뀌기 전 시절에 토익 공부를 하다가 오랜만에 한 친구들은 not withstanding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전에 빈번 주제가 아니었던 아이가 요즘에 최근에 빈번 주제가 돼서 자주 나오는 아이거든요. not withstand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같은 개념의 전사입니다. 같고요. 자, through는 첫째 시간 개념이 따라 붙으면 동안 내내라는 의미로 듀어링과 같은 비슷한 개념의 단어가 되고 또는 장소나 물건 따위가 나와버리면 물건이 나오면 그때는 통하여 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죠. 통하여 라는 의미로 쓰이죠. 슉! 자, 이런 의미들과 함께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워크샵을 통한 세부사항 아마 오답 쓰신 분들은 D번 많이 썼을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이 문제 유형 풀면 늘 D번이 오답 많이 나오거든요. 통하여라는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 통하여가 저런 워크숍을 통한이었다면 뭔가 수단을 말하는 거라
워크숍을 통한 연습은 뭐 이랬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워크숍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겠죠. 이거에 관한 세부 내용. 그러니까 정답은 A번 쪽이 맞겠죠. 관하여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pertaining to가 regarding이나 concerning하고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보기에. 그럼 둘 다 관하여잖아요. 당연히 to만 보시면 돼요. 밑줄 뒤에 바로 명사가 튀어나오면 concerning, regarding 쪽이 맞겠고 밑줄 바로 뒤에 to가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pertaining to 쪽에 to를 쓴 건 pertaining밖에 없으니까 그쪽이 맞겠고요. 자, 나눠서 기억하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7번 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 유형보다 예를 들면 시험에 I have 간단하게 표기할게요. I ams가 있었어요. 띠용. 그 다음 all of 밑줄 나오고요. will be listed 목록이 나올 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 A번에 them, B번에 those, C번에 뭐 which, D번에 뭐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오답이 them 쪽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나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모든 그것들은 목록이 나열될 겁니다. 사물의 복수네? them 정답.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시거든요. 오답률이. 안 돼요. 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캐치해야 될 거. have, 동사네? will? 동사네? 동사 두 개네? 접속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그냥 대명사와 관계 대명사의 대명사가 동시에 나올 때가 있어요. 차이 딱 하나. 대명사는 개명사, 대명사는 대명사고요. 제가 지금 순간 나도 모르게 개자가 이렇게 대가 아니라 개로 발음 똑바로 잘 들어주시고 대명사입니다. 근데 관계 대명사라는 존재는 관계, 문장과 문장을 두 개를 관계시켜서 연결하는 접속사의 기능도 있으면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접사가 되냐 마냐의 차이죠. 해서 문장 구조를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접속사를 꼭 포함해야 되잖아요. 근데 them과 does라는 아이는 그냥 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접사 기능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딱 보자마자 대명사와 접속사가 동시에 보기 있어. 그럴 때는 동사 개수부터 꼭. 그래서 어쨌든 동사 두 개니까 안 되고요. 그럼 두 문장을 연결한 접속사면서도 아이템을 그대로 모든 아이템들을 받은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 게 필요한 거네. 저런 게 관계 대명사죠. 물론 우리가 아는 관계 대명사는 앞선 선행사를 꾸미는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를 더 좋아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꾸미는 거 많이 봤어. 근데 그런 관계 대명사도 있는데요. 말고 지금처럼 저런 all of, some of, many of 같은 그런 수량 표현의 대명사와 of 뒤에 관계 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써요. 알겠죠? 이런 건 이제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니 has란 동사가 있고 are란 동사가 있어요. 문장 두 개지요? 네, 접속사가 필요하답니다. 자, 보기를 보자마자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거 그냥 갖다 버리셔야 되고 아예 안 됩니다. 버리셔요. 그리고 두 문장 연결한 접수하면서 대명사를 한 방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런 걸 관계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밑줄은 언급된 게 사물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B번 쪽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 쳐보세요. 나는 가지고 있어. 나는 데리고 있어. 학생들을 데리고 있어.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뻥튀가 되면서 갑자기 굵어졌네요. 그 다음 all of 밑줄 will be sent 보내질 거야. 어디로 했다 칠게요. 뿅 이렇게 나왔다 쳐요. A, B, C 뭘 봤더니 A번에 which 뜨고요. B번에 them 뜨고요. C번에 those 뜨고요. D번에 whom 이렇게 떴다 칠게요. 네, 또는 who가 나왔다고도 칩시다. 또 오답이 또 후 쪽으로 쓸 수도 있으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네. 일단 동사 두 개죠? 네, 동사는 안 됩니다. 접속사 있어야 됩니다. 대명사는 안 돼요. 그래서 A와 B는 먼저 버리고 들어가시고. 당연히 언급된 게 사물이었다면 위치가 맞아요. 그죠? 나는 학생들을 데리고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사물이 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땐 위치를 버리는 게 맞고. 그만 언급됐던 게 사물이었다면 그때는 위치로 받는 거지만 언급됐던 게 사람의 그대로 받는 대명사는 당연히 who나 whom 쪽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니까. 그럼 이렇게. 자, 밑줄은 whom이 맞을까요? who가 맞을까요? 네, 얼핏 보면 우리 그건 알잖아요. 주격, 목적격인 건. 근데 얼핏 보면 이게 동사피다 보니까 오답이 또 who 쪽으로 꽤 나오거든요. 사실 whom은 who로 바꿔 쓸 수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자, 지금 밑줄은 주어 자리 아닙니다. 정확한 주어는 이 문장의 all만 주어예요. all만. all, some, many, most 이들도 그들 자체가 명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쟤는 지금 of 전사 구 빼면 all만 주어인 거고 여기는 전사 구 of 뒷자리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전사 뒤에는 주격이란 건 안 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칭 대명사도 그래요. for I, of I, with she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For me, of them, 그죠? with her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표현해도 주격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줄은 절대 전사 뒷자리로 표기돼야 되다 보니까 주격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띠. 네, 그래서 당연히 후 쪽은 안 되고 혹시 사람을 지칭하는 걸 물을 때가 있으면 이렇게 훔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 다시요. 첫째, 동사 두 개인 걸 발견하기. 그럼 그냥 대명사나 접속사 기능 없는 것들은 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 읽어보시면 분명히 동사 두 개니까 접사가 필요한데 all of, some of, many of, most of 따위 뒤에 밑줄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기도 하지만 언급됐던 명사를 그대로 of란 전사 뒤에 대명사로 받아야 될 자리네. 아 맞다 이런 건 관계대명사 표시할 수 있었지 라고 떠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 플러스 언급됐던 게 사물이라면 all of which 보시면 되고 언급됐던 게 사람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all of whom, some of whom, many of whom, two of whom 이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이 B번 정답이 맞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이란 아이는 무조건 접속사입니다. 동안이 됐든 반면에가 됐든 무조건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사를 집어넣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접속사인 건 오케이. 맞아요. 근데 동사는 안 돼요. 왜냐? 자, 저런 when이나 또는 while 같은 또는 뭐 because가 됐든 although가 됐든 등등 접속사 뒤는 반드시 주어 동사로 들어오셔야 돼요. 꼭 주어 동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쌤 명령문도 하나의 문장인데 명령문에서 동사 원형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접속사절 내부에서 뭐 정확히 저런 걸 부사절사라 부르는데 뭐 용어는 됐고요. 완벽한 문장 바깥에 앞서 완벽한 문장이 떡하니 있고 바깥에 쓰는 접속사 그러니까 부사처럼 쓰는 접사처럼 부사접사 뒤는 꼭 주어 동사 다 들어오고 문장이 나오셔야 됩니다. 명령문은 접속사 절 내분 안 됨. 반대편에 접사들 반대편의 주절에서는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접속사절 내부에서는 꼭 주어 없이 동사만은 안 돼요. 반드시 주어 동사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동사를 딱 집어넣는 순간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남는 꼴이 된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꼭 주어 동사 다 들어야 돼. 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넨 버려야죠. CD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부사절사라 불리는 저들 기준으로 문장이 줄어가는데 분사 구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when으로 설명할게요. why라고 똑같습니다. when이든 while이든 자 문장과 문장이 있는데 접속사를 기준으로 양쪽 문장의 주어가 똑같다면 주어는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사 그대로 냅둘 수 없습니다. 무조건 주어가 딱 생략되는 즉시 동사 바로 ing로 바뀌어요. purchasing 이란 걸로 바뀌겠죠. 또는 지금처럼 수동태의 문장이 있었는데 주어가 만약에 똑같아서 주어가 생략다면 동사는 그 즉시 ing로 바뀌어요. being. 근데 이렇게 purchasing이라든가 deciding이라든가 helping 이들은 그대로 둬야 돼요. 하지만 being만 걔만 또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능동의 문장이었다면 당연히 주어 생략 동사인줄 바뀌고 뒤에 목적어가 남아요. 근데 수동 BPP의 문장이었다면 주어 생략 비동사 being 바뀌고 나면 PP만 남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ing와 PP 이렇게 밑줄이 나온다면 접속사 뒤에 밑줄 딱 들어오자마자 주어가 없으면 접사 뒤엔 주어 없이 동사만 툭 못 들어오지 동사 버리면 되고 그럼 그때 ing와 pp 중에만 잘 고르면 돼요. 그럼 ing인지 pp인지는 당연히 목적어만 보시면 되는 거죠. 목적어가 있다면 ing가 맞겠고요. 목적어 없다면 pp가 맞겠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없이 동사는 안 되니까 버렸으면 되고 그 다음 그들은 주어가 생략되면 동사는 그 즉시 ing로 바뀌지 to로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to도 안 되고요. 그럼 정답은 A번이 맞겠죠. A 정답. 그래서 혹시 ing만 정답 잘 되는 거 아닙니다. pp도 정답 잘 돼요. 꼭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시고요. 그죠? 있다면 ing 쪽, 없다면 pp 쪽으로요. 정답은 A번이 맞겠고
그리고 acknowledge란 저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알리다는 뜻도 있고 알다 알리다. 뭐 예를 들면 acknowledge the receipt 정답 잘 되는 패턴에 the receipt가 뒤에 목적으로 따라 붙을 때가 있어요. receipt. 그러면 영수증을 알다 이게 아니라 수령을 알리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수령을 알리다. receipt는 영수증이라는 뜻도 있지만 수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수령을 알리다 라는 의미로 쓰든가 또는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acknowledge, 인정하다. 그래서 뭐 알다, 알리다, 알아서 인정하다 정도의 의미로 쓴다고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지금은 A 정답 됩니다. 오케이, 다음 11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시면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지금 at 전사 9밖에 안 남았죠? 저게 또 마찬가지로 아마 원문장은 예를 들면 while이 있고요. She is at the bank 였었을 겁니다. at the bank. 은행에 그녀가 은행에 있을 때 있는 동안이었겠죠. 근데 접속사 부사부사는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 생략, 비동사 being 바뀌어, being도 생략 가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기도 하는 겁니다. 참고하고 어쨌든 뱅크에 있는 동안 미스 요 사람은 had 기회를 갖게 됐었습니다. toward 일하는 기회. 밑줄을 많은 influential 하면 영향력 있는, figure 하면 figure은 모양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 figure 모양이란 뜻도 있고 또는 수치란 뜻도 있어요. sales figure 판매 수치 말고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인물이란 뜻이 있답니다. 인물. 그래서 인물이란 뜻을 모르면 또 풀 수 없을 때가 있으니 인물도 같이 기억하시기요. 어쨌든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 밑줄이랍니다. 자, work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그래요. work라는 단어는 work 첫째 with랑 쓰여서 뒤에 주로 사람 명사 또는 뭐 회사 또는 뭐 팀 같은 거요. 팀. 따위가 나와서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회사와 함께 일해요. 팀과 함께 일합니다. 이럴 때 쓰고요. 또는 work on이라고 해서 뭐뭐에 관해 일합니다 라는 의미로 뒤에 일의 종류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과 함께 일하는 걸 테니까 정답은 with가 맞겠고요. 그리고 where은 품사 접속사요. 모든 의문사 형태는 다 접속사요. 그러니 넌 될 수가 없고요. 정답은 10번 정답 됩니다. 다음 1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번. 자, 어휘 문제. considerably란 단어는 똑같은 거 꼭 기억하십시오. significantly 그리고 substantially 같은 말이죠. 그래서 상당하게 라는 의미로 동의어드립니다. 상당히, 상당하게. 잘 나온 단어고 durable 하면 내구성 좋게 이겠죠. 10번 간결하게 정도이고 expressively는 뭐 표현해서 정도의 뜻이고요. 그래서 마켓 분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는 스포츠 유틸리티 그 자동차의 판매가 떨어졌어요. 지난 12개월 동안 상당히 떨어졌습니다.가 맞겠죠? 주로 증감 동사라 그래요. 오르다 내리다 뭐 rise, fall, increase, decrease 같은 거요. 그들과 정답이 짝꿍처럼 잘 돼요. 상당히 올랐어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할 때 주로 정답이 잘 되는 단어입니다. A 정답. 다음 1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 opposite이라는 애가 전사로 쓰면 맞은편에 건너편에 그러니까 너는 across from하고 비스꾸무리한 단어입니다. across만은 말고요. across from까지 나올 때 맞은편에란 같은 말이고 between이란 단어는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S 붙는 것들 또는 and라도 있든가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명사 나오면 아예 후보도 안 됩니다.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 onto란 단어는 to란 단어가 딱 붙는 애들이 전부 그래요. to가 전사 to는 수거의 경우 빼놓고 뭐 look for to, committed to 같은 그런 수거의 경우를 빼놓고는 모든 전사 to의 개념은 이동의 모습이 보여서 어디에 갔어요. 누구누구에게 보냈습니다. 어디에 전달합니다. 와 같이 전달하다, 보내다, 가다의 개념에 이동의 모습이 보이는 것들과 함께하는 게 전사 to입니다. 그러니까 onto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onto가 되면 고정된 모습, 예를 들면 벽에를 우리는 on the wall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on the wall, 벽에 붙어 있어요. 벽에 게시해놨어요. 그럴 때 보기에 on이 없으면 학생들이 onto를 잡고 오답으로 골라오더라고요. 안 되고 onto는 고정된 모습과는 사용 못함. 무조건 이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고정된 모습이 보이는 맥락과는 사용 금지. 이동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굳이 한국말로 바꾸면 위쪽으로 정도의 개념으로 위쪽으로
개념으로 예를 들면 당신은 이 시럽을 팬케이크 위쪽으로 부어주세요. 그죠? Pour the syrup onto the pancake. 위쪽으로. 그럼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쇼 옮겨가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이동의 모습 볼 때나 쓰기. 마찬가지입니다. in과 into도 그래요. in과 into도 비슷하긴 생겼지만 in은 고정된 모습에 어디에 나열해 놓을게요. 어디에 정리해 놓을게요. 어디에서 우리 실시할게요. 이렇게 거기 고정된 모습과 쓰는 건 in이고요. into는 속으로의 개념으로 뭔가 이동의 모습을 볼 때 쓴 말이에요. 그렇죠? 비교하시고 onto 마찬가지 고정되는 안됨 기억하시고요. until은 까지라는 의미로 접속사도 되고 전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발표하게 됐어요. 그 오프닝을 우리 가장 새로운 레스토랑의 오프닝을 발표해서 자랑스러워요. 편리하게 위치된 거예요. on 이 로드에 편리하게 위치된 거예요. 밑줄 파크 밑줄에 파크 너는 아예 단수니까 안 됐고 위쪽으로 안 되고 까지 안 되고 맞은편에가 맞겠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정답. 다음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이긴 하네요. aim 목표를 두다. catch 뭐 사로잡다 잡다. 그 다음 provide 제공하다. produce 생산하다 인데 카페는 홍콩에 있는 저 카페는 밑줄입니다. 그 가장 가장 신선하게 가능한 해산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A 목표를 두고 있어요. 서비스하는 걸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말은 먹히게 주제합니다. 그러니까 어휘 문제의 유형은 첫째로 해석했던 얘 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럼 걔 정답이고 빨랑 지나가시면 돼요. 걔는 그냥 단순한 어휘 문제. 근데 해석했더니 뭐요? 이것도 말되네. 저것도 말되네.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거는 느낌으로 야 둘 중에 그래도 제일 말 될 것 같은 거 골라가 아닙니다. 절대 토익 시험에선 이유 없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되네. 이것도 말돼. 그럴 땐 그 단어의 쓰임까지도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임까지도. 여기도 있죠. 자, 동사 어휘 문제인데 목적어로 투부정사가 따라 붙었어요. 동사들 중에서 타동사가 대부분인 거는 맞지만 그 동사 중에서도 그냥 명사가 목적어로 예를 들면 provide the item 뭐 이런 거 또는 handle the problem 같은 거 정말 그냥 명사가 목적어로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타동사 중에서도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올 수 있게끔 허락하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동사 어휘 문제인데 딱 뒤를 봤더니 투부정사로 목적어가 빡 튀어나온 순간 그 중에만 고르셔야 돼요. 당연하죠. 걔네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말이 됐어도 정답은 aim to 밖에 안 되는 상황에 투부정사 목적어로 허락되는 아이고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외울 건 좀 외워줄까요? 그러니까 걔 중에 투부정사로 목적어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해서 want to, wish to, aim to, tend to, intend to, plan to, desire to, promise to, strive to 등등등 이 정도의 아이들이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한다고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의 밑줄에 딱 동사 문제 뜨는 순간 이들만 가능하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strive란 단어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노력하다 가장 민번인 것 같아요. say to 등등 attempt to, agree to 전부 좋아하는 건 맞지만 꼭 외울 건 외워주십시오. 그 외적으로는 그냥 명사 나올 때지 투부정사 나오는 건 허락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있답니다. aim to A 정답. 다음 1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문제네요. 보기만 딱 봐도 전사 문제. 자, under는 당연히 아래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 under 시리즈가 따로 있어요. 좀 이따가 나열된 거 보여드리겠지만 under supervision, under construction에서 수거처럼 사용되는 존재들이 따로 좀 있고 그래서 아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수거의 존재가 있고요. into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으로의 의미로 이동의 모습이 보일 때 쓴 말이고 고정된 모습과는 아니 되고요. behind, 뒤란 뜻이죠. 뒤. 그 다음 toward는 첫째,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향하여. 향하여라는 뜻이 있죠. 둘째, 향해서 뭔가를 하면 그걸 향해서 가는 거니까 뭔가를 바라보고 위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라는 뜻도 있고요. 위하여. 위하여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자, toward 뒤에 toward 그 문구 자체를 쓸게요. The end of the month. end of the month 라고 해서 month입니다. month. 이렇게 봤을게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네요. 아무튼 필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toward the end of the month는 쯤에라는 뜻이 있어요. 쯤에. 그달 말 쯤에. 아무 때나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말고 보통 이렇게 end 앞에 밑줄 나와서 쯤에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달 말 쯤에. 그 다음 마지막 contribute란 단어는 contribute는 A to B에서 전사 to와 함께 짝꿍처럼 잘 씁니다. 근데 혹시 to가 보기에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toward로 바꿔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잘 된답니다.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under the new bylaws와 함께 bylaw란 단어가 규칙, 규제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law가 들어갔으니까, law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under the 규칙 하에서란 맥락으로 정답은 A번이 맞고요. 규칙 하에서 모든 정원들은 요구됩니다. 참석하셔야 돼요. 전문 발전, 그게 뭐 발전, 세미나 등등 잘 발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매년이란 말로 정답은 A번이 맞겠고 나온 김에 잘 나오는 under 시리즈입니다. under 명사 함께 수거처럼 잘 쓰는 의미입니다. under provision, under direction, under 사람 명사 예를 들면 under Mr. Kim 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지시하에서 정도의 개념이겠죠. under control까지는 네 개는 비슷한 맥락이요. 감독하에서 지시하에서 등등 비슷한 말들이고요. under warranty 보장기간 하에 라는 뜻이고 under consideration 심사숙고 중인 이라는 뜻이고요.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이라는 뜻이고 under pressure 압박하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의미로 압박하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발전하에라는 의미를 쓰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아이들은 키포인트로 수거처럼 잘 쓰는 아이들이니까 보기에 나오시면 정답이 찍지 말고요. 해석이 된다면 정답 잘 되는 아이들입니다. 됐고 자 122번 넘어가겠습니다. 122번 어휘 문제 break는 휴식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 return 반품 반환이라는 뜻이 있죠. charge 부가 요금이라는 뜻이고요. departure 출발 정도의 뜻이 있는데 그냥 해석 문제입니다. 예상치 못한 밑줄을 피하기 위해서 물어봐 주세요. 호텔 직원에게요. to 설명하라고 어느 서비스가 무료 complimentary 무료인지를 설명하도록 그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입니다. 그럼 당연히 무료가 나왔다는 건 야 돈을 더 낼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너 걔한테 꼭 그게 공짜인지 물어봐 라는 문맥일 테니까 정답은 charge 쪽이 맞겠죠. 부가 요금이라는 뜻으로 10번이 맞는데 쌤이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얘 때문에 고른 게 아니고요. departure이란 단어는 물론 출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말고 문맥이 출발이라고 집어넣어도 이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차가 역을 출발했어요. 떠났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났네요. 그래서 일탈 또는 벗어남이란 뜻도 있답니다. 벗어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맥이 그래요. 이 미스터 킴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막 작품을 그렸는데 이 사람은 기존 사람들과는 다르게 뭔가 일탈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과 다른 게 뭔가 벗어난 그 다음에 작품의 세계를 보여줘요. 이런 문맥일 거예요. 그럴 때 정답 나오면 오답률이 높아서 그래서 둘 다 출발도 알고 계시고 벗어남 일탈이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많이 틀리거든요. 이것 때문에 골랐습니다. 자 정답 10번이었고요. 다음 12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기만 딱 봐도 쌤 같으면 그 문제 이용했구나가 눈치가 채지는 게 자 in contrast to는 뭐뭐와 대조하여라는 개념의 얘는 전사 to예요. 전치사입니다. 전사.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존재해야겠죠. 그 다음 in order to 그리고 똑같은 개념의 so as to라는 게 있는데 위하여라는 개념으로서는 저들은 무조건 투부정사 to 무조건 그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고 as a result of까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요건 전사예요. 전치사. 근데 지금처럼 as a result만 딸랑 이렇게 들어오면 요는 부사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덩어리째 쓰고 전사구가 묶어서 치워버리면 문장은 이렇게 구성될 거라 완벽한 문장 맨 앞쪽에 주로 쓰는 전사처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사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전사 뒤에 명사까지 합쳐서 부사처럼요. 부사입니다. 그 다음 as well은 부사예요. 부사고 혹시 as well as까지가 있다면 얘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사일 수도 있어요. 쟤는. 근데 as well만 딸랑 보이면 걔는 부사입니다. 그럼 밑줄을 구조를 보시면 use라는 동사 원형이 그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넌 무조건 동사. 그죠? 그럼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건 B번밖에 없거든요. 정답 보기가 맞겠고 자, 이 필름메이커는 획득하셔야 됩니다. 서면 합의 동의를 획득하셔야 됩니다. 로고를 사용하기 위하여가 맞겠죠? 보이 정답 되겠습니다. 인어널2는 동사 원형의 개념일 때 정답 확률 되게 높으니 기억하시고 당연히 반대로 인어널2가 뜨고 밑줄 나오면 당연히 뒤엔 동사 원형 채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투들이 보일 때는 꼭 그게 전사 툰지 투부나 툰지 판단하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네, 정답은 B번이 맞답니다. 자, 다음 125번 넘어가겠습니다. 125번. 자, 보시면 says가 있고요. 주어 from 전사구는 버리고
그리고 밑줄이 있고 for less than 25%가 있고 어쩌고 그럼 정확히 밑줄엔 동사가 없네요. 동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밑줄은 동사 문제. 주어 복수고 밑줄은 복수 동사라 정답은 A번이 맞겠죠. 정답입니다. 정답은 간단해요. 그런데 account for 저렇게 덩어리째 특정 전사랑 뭉쳐 같이 다니는 아이를 뭐 정확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용어로 얘기하면 두, 이, 단어, 이어 동사라고들 많이 부른답니다. 어쨌든 이들은 account for을 덩어리째 주로 사용해서 정확히는 자동사예요. 목적은 없잖아요. 전사는 절대 문장성에 포함 안 하거든요. 그래서 account for를 덩어리째 쓰는 문제로 전치사 묻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고 뭐 지금이야 동사를 그냥 묻는 품사 문제였지만 account for의 특정 전사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치사 묻는 문제로 자주 나오죠. 그래서 account for 같은 이어 동사는 따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A번이 맞고 그 다음 account for은 그 자체가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차지하다. 설명하다라고만 기억하시면 혹시 해석할 때 잘못 해석돼서 또 오답률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차지하다도 같이 기억하시고 판매들은 이 주스 라인으로부터의 판매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25% 이하를 차지합니다. 라는 문맥으로 쓰인 거고요. A번 정답이고 나온 김에 빈번 출제되는 아이들입니다. 오, 제목을 잘못 썼네요. Sorry. 네, 너 말고 빈번 출제되는 이어 동사들입니다. 자, 뜹니다. 고고. 자, carp with. carp with. comply with. 준수하다. carp with는 deal with 똑같은 말이요. 얘는 뭐 처리하다 같은 거. 예, comply with 준수하다. adhere to도 준수하다도 있고 들러붙다도 있어요. 이 풀은 풀은 glue는 풀은 그 나무에 들러붙어 있어요. 할 때 들러붙다는 뜻도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준수하다도 있고, 네, 그 다음 들러붙다도 있고. 말이 안 나와, 말이. 자, 그렇고요. 다음 refrain from은 자제하다, 삼가하다. dispose of, 제거하다. respond to, 응답하다. consist of, 구성하다. interfere with, 방해하다. specialize in, 전문으로 하다. succeed in 하면 성공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succeed는 사실 타동사 됩니다. 뒤에 이렇게 전사 나와서 바로 in을 묻는 문제도 나오고 혹시 뒤에 목적어가 튀어나와서 타동사로 보이면 그때는 계승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계승하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계승하다. 미스터 킴을 비즈니스를 위해서 계승했어요. 할 때 계승하다라고 쓰고요. depend on은 뭐 잘들 아시겠고 enroll in 등록하다. register for 등록하다. benefit from 혜택을 받다. contribute to 기여하다, 기부하다 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에 빈번 출제되는 것들 모아놓은 거니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에서 전치사 묻는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어휘 문제로 뭐 예를 들면 잘 나오는 거 밑줄 딱 나오고 더 룰 했다 쳐요. 룰. 자, 우리는 그 룰을 준수할 거야 이런 문맥에 보기를 봤더니 follow 튀어나오고 comply도 튀어나오고 comply 그 다음 뭐 adhere 튀어나오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럼 니도 준수하다, 따르다, 준수하다 다 똑같은 말로. 근데 밑줄 D 목적어 있으면 follow 정답. with가 들어와 버리면 comply with 정답. to, adhere to 정답. 이런 식의 전사 짝꿍을 묻는 어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efrain from 같은 경우는 remove랑 동시에 나오죠. remove. 동시에 나오면 뒤에 목적어 쓰면 remove 쪽 정답. from 보이면 refrain from 정답. 그 다음 no.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요. dispose, remove랑 동시에 나오면 dispose of가 나오면 of와 함께 dispose 정답. 뒤에 목적어 있으면 remove 쪽 정답 되겠고요. 예, respond 같은 경우는 answer이랑 동시에 나오죠. 목적어 있으면 answer 쪽 정답. answer the question 해서 만약 뒤에 to가 딱 보이면 respond to 쪽이 정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째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27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을 보니 같은 단어의 모양은 쇽쇽쇽 바뀌어서 문법 문제인데 우리 프로그래머들은 혜택을 받습니다. from rigorous, 엄격한, 중요한 단어, rigorous, 엄격한. 자, 똑같은 말 strict도 같이 알고 계시고 strict, stringent 똑같은 말. 그 다음 rigid 똑같은 말 rigorous. 넷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정답의 품사 문제든 또는 정답의 포인트가 됐든 엄청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엄격한이요. strict, stringent, rigid, rigorous. 엄격한. 그래서 밑줄은 엄격한 이란 뜻의 형용사 꾸미는 명사일 테니까 그리고 그 회사에 의해서 요구된 엄격한 훈련을 이 맞겠죠.
정답은 10번 쉬었고요. 얘 때문에 보여드린 문제입니다. 중요한 단어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8번 오셔요. 자, 밑줄은 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형사. A. compliment, 칭찬하다라는 명사든가 또는 칭찬하다라는 동사든가 입니다. 칭찬하는 명사든가 칭찬하다는 동사든가 이게 뭔 말입니까? 칭찬이란 명사든가 칭찬하다는 동사든가. 그래서 어쨌든 명사 되고 동사 됩니다. 그 다음 투부정사고요. 그 다음 complimented는 pp니까 당연히 동사에서 파생된 이는 칭찬된, 칭찬받은 정도겠죠. 그 다음 compliment는 공짜인, 무료인이란 단어로 전혀 바뀌고요. 공짜인, 무료인. 그러니까 밑줄은 명사를 꾸미는 꾸미는 형용사 자리인데 사실 문법적으로는 B도 될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도. 왜냐면 딱 들어가면 compliment라는 동사형 뒤에 얘가 목적어일 수도 있긴 하거든요. T와 커피를 칭찬하는 것은 해석도 어색하고 또는 투부정사가 주어로 나왔다면 동사는 is, 단수 취급해야 돼요.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무조건 단수 취급하게 되거든요. 그것도 이상하고. 또는 문법적으로는 가능했으나 해석도 어색하게 스위치가 틀려서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 확률인 C와 D인데 당연히 커피는 T는 칭찬된. 그 다음 컴플리먼트 무료인 중에서 무료인 커피는 가능합니다. 로비에서요. 모든 고객들을 위해서. 해석상 D번이 맞죠. 오프라인에서 자주 묻더라고요. 쌤 만약에 형용사에 밑줄 나오면요. 그냥 형용사랑요. ing와 pp도 형용사로 활용되는데 보기에 동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해석하셔야죠. 둘 다 만약에 의미가 똑같은 단어라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impressing, 인상 있는, 인상을 주는, impressive, 인상적인, 인상을 주는 아이템을 골랐어요. 인상적인 아이템을 골랐어요. 이렇게 의미가 같은 단어가 나온다면 그때 형용사 우선이 맞아요. 왜냐면 자기 원래 형용사 있는데 굳이 변형 형용사로 쓰일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똑같은 거는 형용사 고르세요. 근데 전혀 의미가 달라요. 칭찬받은, 그 다음에 무료인,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럴 때는 왔다 갔다, 형용사 정답했다, PP 정답했다, 왔다 갔다 거리니까 꼭 해석을 보십시오. 그때그때 정답이 바뀝니다. 근데 문제를 자꾸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뭐든 뭐가 정답 잘 된대. 야, 형사랑 ing랑 PP 동시라면 형사 우선 정답이래. 어디서 이런 걸 자꾸 듣고 자꾸 그냥 찍다 틀려오거든요. 해석하세요. 네, 의미가 다르면 꼭 해석하십시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해석상 D번이 맞고 추가적으로 complement 뭐 비스코블링 생겼는데 얘랑 좀 다르죠? 얘는 I, 얘는 E 좀 다르죠? 뜻이 다릅니다. 얘는 칭찬하다, 얘는 풀 달라요. 얘는 보충하다, 보완하다, 보충하다, 보완하다. 또는 얘도 명사도 돼요. 보충물, 보충물, 보충물 해서 용 다릅니다. 그래서 쌤이 어렸을 때 외웠던 건 아이잖아요. 아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 키즈들은, 우리 children들은 아이는 미래, 우리의 희망. 아이를 칭찬하다로 외우시면 되겠고 얘는 풀풀풀. 우리 왜 그 요거트 같이 생긴 거 중에 브랜드 중에 레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자꾸 혼나가지고 아무튼 레 보충하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아이는 칭찬하시고 레로 보충하다. 네, 외우십시오. 자, 어쨌든 정답은 D번 정답 됩니다. 다음. 자, 130번 파트 5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the end of the day라는 명사 앞에 전치사 자리. 버려. 접속사니까 안 되고요. 대또 명사절사가 됐든 어떻든 것이라고 됐든 뭐 관계대명사 됐든 접속사입니다. 그라는 형용사 that item, 그 아이템 또는 그것이라는 명사도 있는 건 맞아. 근데 더 앞인데 어떻게 형용사를 씁니까? 그죠? 너는 안 됩니다. 접속사인 경우도 문장이 아니니까 안 되고 형용사여도 더 앞에 어떻게 됐을 that, the, and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고. 자, 전사 문제 중에서 within과 by인데 해석을 보면 within과 by가 동시에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해석해보면 3월 3일까지 하세요. 3월 3일 이내에 하셔야 돼요. 말이 되게 주저하거든요. 포인트는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within이라는 아이는 이내라는 뜻으로 말만 되면 아무 때나 쓰십시오. 엄청 좋아합니다. 이내라고 말만 되면 뭐 종로 이내에 뭐뭐가 10개가 있어요. 이런 거. 미토커들 이내에 뭐뭐가 뭐 이쁜 애가 있어요. 뭐 영화 상영 이내에 뭐뭐가 있어요. 말만 되면 아무 때나 막 쓰십시오. 근데 정답 잘 돼요. 딱 한 번 시간 개념이 뒤에 따라올 때만큼만 뒤에 기간 엄청 좋아해요. 근데 시점 명사 완전 싫어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기간 명사가 나온다면 정답 잘 하시고 시점에 나오면 버리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 건 10년 이내, 10년이란 기간. 3주 이내,
5개월 이내 뭐 이런 거요. 이런 게 기간 뭐 10년, 10주, 10달 뭐 이런 거. 근데 시점이란 건 3월 3일 이런 거요. 금요일 또는 뭐 있을까? 3시 이런 거. 요건 시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요일 뭐 또는 시각, 날짜 뭐 이런 거요. 이런 건 시점. 그래서 by는 시점 명사랑만 같이 하는 겁니다. 시점. 근데 within은 weeks 몇 주 또는 몇 day 또는 몇 months 또는 몇 년 years 이런 거요. 이런 건 얘랑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end 그날 말에라는 건 어쨌든 끝이란 건 끝점 시점입니다. 그래서 end와는 within은 안 됩니다. 정답은 D번이 맞겠고요. by 정답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파트 5였고요. 6는 빠르게 한 지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문제풀이 빠르게 갑니다. 6는 나머지 문제 마찬가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5는 보다시피 보기를 보면서 문제 유형을 판단하고 문법 문제면 빠르게 접근해서 빨리빨리 지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니까. 물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할 때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해보고 모든 문제를 풀이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풀이할 때. 해석해보고 문장 구조도 보고 하는 연습 되게 좋은 연습이에요. 시험장 가면 어디 어느 때 밑줄을 뿅뿅 옮겨갈 수도 있으니까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나서 풀이하면서 해석 연습도 하고 문장 구조도 보면서 모든 문장을 다 보는 연습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 실제는 보기를 보고 파트 5는요. 보기를 보고 문법 문제면 빠르게 접근해서 빨리빨리 지나가시는 거고 어휘 문제라면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말되는지 누군지 판단하고 해석했더니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면 그때는 문법 문제가 쓰임까지 묻는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해서 파트 5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파트 6는 안 됩니다. 밑줄만 딱 보고 앞뒤 왔다 갔다 그대로 틀립니다. 파트 6는 문제를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다 읽고 밑줄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너무 시간이 느린데요? 당연히 늦어지죠. 그러니까 다 읽어야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밑줄만 딱딱 보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겠습니까? 해서 950, 980 정도 맞으려면 다 읽고 정확하고 다 풀고 못 푸는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 900 초반 정도까지 RC 기준으로 420, 30 정도까지만 맞고 싶어도 그 정도만 돼도 난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문제를 다 읽어서 푸는 게 파트 5는 필요 없고요. 파트 6에선 다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정확도는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빨리 푼다면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해서 많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다 못 풀어도 돼요. 7까지 다 못 풀어도 420점 정도까지 나오는 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해서 어쨌든 파트 6는 다 읽고 푸세요. 시험장 가서 파트 7 한 2지문 정도 찍고 와도 RC 기준으로 420, 30 나오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880, 920 정도 사이 아이들은 파트 7까지 다 못 풀었어 쌤. 한 지문 찍고 왔어요. 2지문 찍고 왔어요. 한데 920 나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하게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자, 6 갑니다. You are 당신은 초대됩니다. 이 협회의 3번째 연간 회사 피크닉에 초대됩니다. 이 이벤트는 밑줄이에요로 동사절입니다. 밑줄 문장 2에 동사가 없으니까요. 동사 아니고 비실이 동사 맞고 그 다음 밑줄 뒤에 목적 없으니 수동태여야 합니다. 능동 버리고요. be, D 중에서 was는 당연히 됐던 거고 과거니까요. d는 is square 예정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읽어보면 이벤트는 일어나려고 6월 12일에요. from 12시부터 4시 반까지 이 필드에서 아직은 됐던 건지 또는 일어날 예정된 건지 그러니까 얘는 이미 됐어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라는 걸 맥락을 말하겠죠. 네, 계속 should consider 고려해주세요. 아이템을 기부하는 거 고려해주세요. 사용되기 위해서요. 스포츠 액티비티 동안이요. 그러니까 아직 안 했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정답은 D번이 맞겠고요. 정답 다음 자 밑줄 주어 자리 should consider 동사 주어 명사 자리인데 전부 다 명사 맞습니다. 그냥 문맥 파악하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another 또 다른 사람은 those 그 사람들은 others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지금 문맥은 보면 11일 1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여기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should 고려해주세요. 아이템을 기부하는 거 사용되기 위해서 기부하는 거 고려해주세요.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그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 기대해주세요. 고려해주세요. 니까 정답은 A번이 맞고요. 해석상 정답이 맞고요. 다음 이 donation 기부는 can be for 크로켓이나 배드민턴이나 그 다음 볼링이나 또는 비슷한 타입의 액티비티를 위한 겁니다. 게다가 게임에 더하여 당신은 즐길 수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요.
그 애프터눈 내내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스포츠 액티비티 하는 거에서 먹는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럼 밑줄도 그 먹는 얘기가 삽입되는 문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please notify, 알려주세요. 매니저에게요. 만약 당신이 어떠한 특별한 dietary 하시면 식음료상의 라는 뜻이죠. 식음료상의 필요성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이니까 먹는 얘기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A, 자원봉사자는 보고하십시오. 그 장소의 점심시간까지. 아니죠?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B, 모든 음식들은 제공될 겁니다. 이 caterers라는 회사에서 제공될 거니까 알려주세요. 매니저에게요. 만약 네가 식음료상에 약간 뭔가 필요성 있으면 알려주세요. 먹는 얘기로 정답은 B번이 맞겠죠. 그렇고 다음 이 윌슨이라는 회사는 기부합니다. charities 자선단체에게 연간으로 기부합니다. Thanks for 응답하는 거에 감사드릴게요. 빠르게 아니고요. 정답은 B번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자 밑줄 우리가 당신을 수용한데 밑줄 접속사 문제입니다. 앞서서 문장 please notify 하나, you have 둘, 그 다음 밑줄 we can 동사 셋. 그럼 문절은 접속사로 첫 번째 접사 하나, 두 번째 접사가 필요한 자리죠. 해서 A, B, C 접사 맞고요. D는 부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어요. 자, 부사 때는 주로 밑줄이 이렇게 나와서 끝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돼 이렇게 밑줄 나올 때 주로 그러나라는 의미로 정답이 잘 나오죠. 부사 때는. 근데 접속사 때는 보면 밑줄 딱 있고요.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면 how many, how much, how long, how far 들어본 적 있죠? how라는 개념 자체가 형용사 부사 데리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however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연결돼 있을 겁니다. 해석은 그러나 라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뭐뭐 하든 간에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하든 간에 라는 의미로 쓰여요. 하든 간에. 예를 들면 however uncomfortable it is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든 간에 you should wear the safety helmet 너 그 헬멧 착용해야 돼. 이럴 때 however uncomfortable 형용사 부사가 툭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분명히 동사 두 개라 접속사인데 그에 앞서 형용사 부사가 앞으로 빡 튀어나와 있으면 however comfortable, however many, however much, however long 등등 그럴 때 정답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접속사로 얼마나 뭐하든 간에요. 그죠?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전부 다 접속사의 가망성이 있었지만 해석상 매니저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이 만약 어떠한 특별한 식음료상의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뭐뭐 하게 할 수 있게 하다 할 수 있기 위해서 정답은 소댓이 맞겠죠? 해석상 우리는 당신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였답니다. 정답이었답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험 기간 안에까지 반드시 모의고사 풀고 끝 하지 마세요. 노. 의미 없어요. 물론 안 한 것보다 낫겠죠. 하지만 토익 시험은 어쨌든 내가 문제집에 한 권을 갖고 있다면 그 한 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느 정도 기반기는 갖춰졌다는 가정하에요. 어휘력 쪽 갖춰놨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조금 해봤고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갖춰놨다면 충분히 그 한 달 안에 끝낼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느 정도가 650 이상인 학생들이고 혹시 650 이하인 학생들은 반드시 기본기부터 돌려야 돼요. 기본서 먼저 돌려서 유형 파악하고 그리고 실전 들어와야지 실전 문제만 많이 푸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실전 대비용이니까 그게 됐다는 가정하에 문제집 한 권이면 돼요. 여러 문제집 풀지 마세요. 돈 아깝게 왜 그럽니까? 한 권을 가지고 어차피 토익 시험은 돌고 도니까 그 한 권 문제 풀고 끝 하지 마시고 해석 연습하시고 꼭 문장 구조가 왜 이렇게 생기는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꼭 모의고사 풀고 나서 끝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어휘력 부재? No. RC는 어쨌든 영어입니다. 어휘력이 안 되고 점수 잘 나온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어휘력이 돼야 됩니다. 사실 문법을 못하더라도 어휘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아무리 문법을 잘해도 어휘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쌤은 단어장 따로 사는 거 별로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하러 돈을 또 씁니까? 그냥 문제집 한 권 안에서 해석 연습 많이 하세요. 토익 단어는 돌고 돌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굳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여러분에게 묻는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나와 있던 문제집 안에서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나서 해석 연습하면서 그때 모르는 단어를 자꾸 숙지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지 따로 단어장 사서 굳이 딸딸딸 외울 필요 크게 없거든요. 어차피 나오는 단어만 자꾸 나오니까요. 그래서 해석 연습 그냥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에 더불어서 독해력도 향상이 되거든요. 그렇고 마킹 연습까지 꼭 시험 보기 전까지 한두 번은 하셔요. 시험장 가면 기권 연습 다 해놓고 마킹 연습이 안 돼 있어갖고 쭉 찍고 오는 학생들 많거든요. 시간 관리하는 연습 꼭 같이 하시고요.
항상 미친토익의 오프라인 강의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친토익 직접 카페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 게시판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는 수강 문의 게시판에다 남겨주시면 아 오프라인에도 특강이 있으니 이렇게 참석하십시오 라고 댓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8월달 꼭 잘 되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인의 목표를 제대로 잘 성취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찍은 것도 맞아라! 화이팅! 네, 또 봐요.